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11월 6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입니다. 11월 달은 일단 내용 부분에서 이달 말에 뭔가를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그 주가라는 부분이 선반영되고 뭔가 기대감의 움직입니다. 2, 3년 동안 시장에서 주도주를 이끌었던 팡이라는 종목 글로벌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어마어마한 시중의 자금 자체가 점프가 됐죠. 그 유동성이 신흥국에 1차로 들어갔고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감 부분들로 주가가 거의 퀀텀 점프가 됐어요. 그 진행 부분들이 된 이후에 막상 이제 실적이 너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점점 불안하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 예상치를 조금씩 그 기대치가 작아지고 실적의 향후 기대치의 컨센서스가 약해지니까 주가 부분들이 이제는 출회가 될 수밖에 없죠. 최근 한두 달 동안 지금 11월 달이니까 3분기 2분기, 3분기, 2분기 후반하고 3분기에 어떤 움직임 부분들이 보이냐면 개인 투자들 전통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크게 움직였던 크게 방향 부분들을 집중했던 화력을 쏟았던 부분들 하면 전기전자 쪽하고 제약 쪽이에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그쪽이만 나빠서가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미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는 약간 뭐라 할까요?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차익 부분들을 실현을 하고 기관들도 뭐 일부 매수는 하깁니다만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1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2, 3순위로 약간 체인지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1순위로 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주가도 마찬가지, 현재 주가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컸던 종목들 차익 부분도 진행되고 최근 급락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무역전쟁 부분들이 커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에 나오다 보니까 중국 주식을 더 매수를 하는 모습이 외국인들의 자금의 중국 시장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나라 지가 주수가 상당히 좀 저렴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투자 심리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되고 있지만 그것은 90%의 대부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었지만 나머지 5%, 3%는 역발상으로 시장과 다른 투자 관점 부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겠죠. 첫 번째, 국내 실적 부분들, 반도체든 아니면 수출 경기 부분들이 지표상으로 우상향이 계속 진행되는 게 보이고 있고, 두 번째, 신용불량 부분들의 손바뀐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단기적으로 1조, 2조, 그 다음에 5월 달에 13조였는데 지금 11월 달에 지금 8조대죠. 불과 5개월, 6개월 사이에 3조, 4조 원 이상, 거의 5조에 가까운 금액 부분들이 급감했던 케이스가 거의 극히 드물어요. 두 가지 손바뀐 부분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급락 부분들, 시장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과 어떤 성장, 금리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이 상당 부분, 거의 7, 80% 이상이 주가 하락으로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 역발상으로 이 급락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올렸죠. 아직 올라가야 될 폭 부분들이 하락에 대한 요건 자체가 성장에 대한 훼손 부분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불협화음이라 할까요? 불협화음으로 하락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 하락되는 만큼 다시 반등을 이끌어야 되는 게 주가의 복원력이라는 얘기를 좀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치죠. 중국 서열 1위 시진핑, 중국 서열 2위 왕치산. 어떻게 보면 시진핑 집권 1기에 상하이방이라든지 이 태자당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시끄러웠던 권력 싸움 부분들의 서열 정리 부분들을 깔끔하게 진행했던 시진핑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왕치산이라는 인물 자체가 원래는 퇴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보면 관례까지도 넘어서 버렸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중국 서열이 왕치산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준비, 관련된 기사 부분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상승 마감 부분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1%까지 장중에 하락 나왔다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의 0.2% 보합선까지 근접을 하고 있고, 도쿄 증시도 1.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G2에 대한 합의 기대감,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1월 6일이죠. 11월 9일에 워싱턴에서 연기된 고위급 폼페이오 양재츠, 매티스와 웨이펑어, 군사적인 부분들까지 2+2의 회의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회의에서 이제까지는 한 두세 달 동안은 이 회의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감이 계속 누적이 되다가 해외 시장에서 하나의 트리거 부분들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수수,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뭔가 하나 건들면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1% 정도 하락 나오면 되는데 거의 3, 4%까지 더 오버시팅 부분들이 나왔고, 거기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물량까지 다 휩쓸려 가지고 털렸던 그런 케이스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런 논의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불안 심리 부분이 계속 커졌고, 이번 달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에서 일단 만나기로 미팅 부분들 됐죠. 그러면 갑론을박하고 서로의 협상 부분들을 진행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것은 이제 후자로 생각해보고, 이제까지 주가 하락을 만들었던 이유가 회담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다면, 이제 뭡니까? 서로 논의할 채널을 그 복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승수 효과 부분들, 그 반대 효과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 부분들의 채널이 진행이 되고, 지난달에 군사 충돌 상황에서 베이징 회동 부분들이 취소가 됐죠. 아마도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중간선거 끝나고 이 매티스라는 사람이 있죠. 매티스 국방장관, 매티스가 막 국방장관인가? 아무튼 그 군사 쪽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경질 가능성이 제일 1순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왜? 대만과의 어떤 충돌, 군사적인 부분에서 어떤 불협화한 부분들을 계속 좀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군사 충돌 상황 속에서 베이징 회동이 취소가 됐고, 이제 그걸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 와중에 어제 상하이 무역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죠. 기조 부분들에서 조금씩 바뀌는 게 뭘까 느끼냐면, 우리가 미국 시장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소비를 담당하는 국가예요. 소비를 담당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의 글로벌 매크로 부분들을 볼 때 미국의 소비 지표가 개선이 됐느냐, 부동산이 상승했느냐, 고용이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의 촉각 부분들을 세우는 게 글로벌 시장의 소비를 담당하는 가장 큰 역할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2의 미국 관련된 소비 부분들의 담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최근에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면 아직 그 정도 급은 아닙니다만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100% 수출 주도형에 올인을 했다면 약간의 보면 소비의 성향 부분, 소비도 플러스 알파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 부분들이 살짝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부분들을 일부는 아직 거의 없다시피, 거의 이렇게 말할 코멘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글로벌 소비 부분에서 중국의 역할 부분들을 맡을 가능성, 0에서 조금씩 올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소비 성향 상승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아직 그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서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에서 위안화가 약세 부분들 좀 됐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시장의 외국인들이 돈을 중국의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환율 부분들이 워낙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안화도 지금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서냐 넘어서지 않느냐 가지고 새로 겁론을박 부분 나오고, 무역 협상에 따라서
많은 코멘트 부분들이 되는데, 한편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중국의 위안화 약세 부분들은 향후에 위안화가 절상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것은 꼭 먹고 알 먹고요. 주가는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위안화가 절상 부분들 된다고 하면 위안화 약세에 배팅해가지고 위안화 절상이면 환차익, 주가차익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구조 부분들이 역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상승 여력도 크고 저가 매수의 메리트 부분도 함께 있다라는 게 양쪽의 포인트입니다. 중국의 포인트고 우리나라의 포인트고. 근데 지금 주가 부분들 보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저평가 영역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 급등 부분들이 한번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왔던 거에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일부 정도 한번 터치하고 눌렸다가 다시 돌파 부분들을 시도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중간선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중간선거 뭐 어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민주당이 양쪽만 안 잡으면 돼요. 나머지 케이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소화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집권 2기에 그 트럼프 이제 재선에 올인할 겁니다. 재선을 위해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 계속 끌고 가면서 언제든지 이 카드는 쓸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재선에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제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선을 위해서는 뭔가 3년, 4년 동안 뭔가 명확하게 업적을 세웠다는, 그러니까 실적의 퍼포먼스처럼 CEO가 실적의 퍼포먼스를 재무제표로 보여주는 것처럼 트럼프는 명확하게 뭐 글로벌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 자국 경기 부분에서 업적 부분들을 좀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재선 구간에는 일단은 여기에 올인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클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승수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상승 속도 부분들을 이제까지 올해 내내 마이너스 요건을 만들었다면 플러스 요건 자체, 플러스 요건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주가 부분들이 급락이 나왔고 변동성이 나왔다고 해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 어떻게 보면 제 기대치고 예상치이긴 합니다만은 주가 지수 3000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000포인트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어요. 아직 그 기조 부분에서 강약 부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나올 건지. 근데 우리가 이게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보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기업의 체질 개선되는데 빨라야지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책적인 부분도 빨라야지 1년에서 3년이에요.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산업 사이클 부분들이 바뀌는 이 과정 중에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내일부터 해서 점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호흡 부분들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긴 호흡 부분들로 사이클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가 부분들이 상당히 싸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것만 여러분들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 한 줄 정리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들 관점에서 특히 중국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 주식을 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살까? 위안화가 약세, 그 다음에 향후 위안화 절상의 기대감 부분들이 크고 주가의 저평가 매력 부분들이 크다 라는 부분하고, 반대로 개인의 신용 물량 부분들이 5월달에 13조에서 지금 현재 8조 9천억대까지 급감 부분들에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은 지하 10층 이하로 내려가 있다. 상반되죠. 외국인들의 관점과 개인들의 관점 부분들이 명확하게 반대적인 급보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선택 부분들은 어느 쪽의 선택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중간선거 부분들이 마무리됩니다. 중간선거 결과 부분보다는 그 다음에 나올 모습 부분들, 외국인과 개인의 투자 심리관과 투자의 방향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른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부분들을 관심권을 더 키우실 필요가 있는지 금일 한마디 화두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월 6일 마감 브리핑 이슈면에 주식은 우수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최근의 급락 부분들이 주가지수 최소한 2000선 중후반 정도까지 1차, 그 다음에 코스닥의 7자, 8자의 반등의 어떤 초속 부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